이번에는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 구조, 그리고 이것을 텐서플로우 내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토 인코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들을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은 x만 있고 y가 없는 거죠. 그래서 x와 y 관계의 function approximate를 찾는 것이 아니라 x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비지도 학습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이 라벨을 붙이고 아웃풋을 붙인다고 했을 때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메인 태스크는 y가 없기 때문에 x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representation을 찾는 것입니다. representation을 여기서 dimension reduction까지 더하게 되면 representation 하는데 디멘전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렇다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개수가 줄어들고 이제 더 심플해지는 것인데,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정보는 최대한 킵하면서도 representation을 심플로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unsupervised learning 중에서도 dimension reduc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디멘전 리덕션은 저희가 한 게 프린시플 컴포넌트에서 PC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 하는데 without losing too much information 해서 x1, x of 1, x of 2로 two feature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콜레이션이 높을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좌표 변환을 할 수 있고, 좌표 변환하는데 이 방향을 찾는 것은 역시나 아이겐 벡터,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장축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값이고, 이렇게 되면 이 U2를 버리고 이쪽으로 다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 그런 이야기를 PCA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2D에서 1D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조금 더 여전히 PCA인데 디멘전 리덕션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센서를 3개를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R of 1, R of 2, R of 3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샘플링이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그림 3개의 플랫을 보면, 3개의 타임 시리즈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서로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redundant한 인포메이션이 있는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3차원상에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트래젝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R of 1, R of 2, R of 3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R of 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줄었죠. R of 2 방향으로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예를 들어서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감소하고 살짝 증가하는. 그리고 R3로는 이쪽 높이 방향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다 제대로 된 표현을 여기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트래젝토리가 3차원상에서 임의로 움직였던 게 아니라 3차원상의 2차원의 평면, 하이퍼플레인 상에서만 그 궤적이 움직였을 수도 있죠. 이 경우처럼. 그렇게 되면 R1, R2, R3 3개의 센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3개의 피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S of 1, S of 2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2개로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결국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센서 또는 차원이 줄어든 것이고 리던던시가 제거된 거죠.
이렇게 디멘전 리덕션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디멘전 리덕션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실제로 관측 가능한 것은 이것이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는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챌린징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디멘전 리덕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조금 오토인코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토인코더는 그 딥러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의 디멘전 리덕션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인데 디멘전 리덕션이랑은 상관없이 인풋을 카피해서 아웃풋으로 보내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쪽에서 그림을 보여드릴 테고 그래서 앞부분은 인코더가 있고 뒷부분은 디코더가 있습니다. 결국 카피를 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 목적이니까 결국 인풋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목적인 이것이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X가 있으면 H로 인코딩을 하고 이 H가 다시 X로 디코딩이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네트워크입니다. 지금까지 하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라는 것은 인풋을 리커버리하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 중에서 디멘전 리덕션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이것이 인풋 시그널인데 제가 그냥 시간을 이렇게 옆으로 세웠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것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네트워크가 되면 좋을까요? 네트워크 이렇게 짜면 그대로 카피가 되겠죠. 그리고 웨이트는 다 1. 그러면 됐습니다. 오토인코더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복제를 하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디멘전 리덕션이 되지 않고 너무나 트리비얼하니까 조금 이 네트워크의 스트럭처에 조금 변형을 주고 싶고 컨스트레인을 주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이렇게 한번 그 중간을 손으로 꽉 쥔 것처럼 바틀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틀렉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구조라고 해서 정확하게 뭐 대칭일 필요는 없지만 대칭이 아닐 이유도 크게 없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가장 어느 네트워크 어디 중간 어느 사이에는 히든 레이어 상에서는 개수가 인풋보다 작은 곳이 있을 때를 오토 인코더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뭐 두 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차원이 그냥 인풋보다 더 노드의 개수가 더 적으면 되지만 그러면 무엇이 하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11개인데 11개를 두 개로 앞부분은 인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두 개에서 11개로 디코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값에서 11개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두 개에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두 개만을 참조해서 복제를 해야 되니까 앞부분을 보면 인풋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그 바틀렉이고 가장 중요한 키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컴프레션이
된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니까 여기가 우리의 이 인풋 데이터의 피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머신러닝에서 피처는 유저가 디파인 해주는 것이었지만 딥러닝에서 오토인코더에서는 스트럭처의 이런 컨스트레인을 줌으로써 독특한 구조에 의해서 피처가 스스로 발견되어집니다. 이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사실 오토인코더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오토인코더를 한번 구현해 볼 텐데 여전히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의 10개의 디짓이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나중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2D에서 1, 5, 6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엠리스 때 이미지가 플래튼이 되어 있겠죠. 18사로. 그리고 인코딩을 하고 여기서는 실제로는 2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코딩을 해서 일렬로 세우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끝인데 어떻게 리컨스트럭션이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28x 28로 리쉐이핑을 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토인코더 구조로 왔고 엠니시티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정확하게 784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말로 뉴런의 개수를 노드의 개수를 2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개, 300개, 또 300개에서 500개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의 의미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 개를 한번 해보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2개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3개 해도 좋고 4개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500, 300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예제를 해서 코딩을 해보고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 예를 들은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코드를 가지고 스트럭처 또는 노드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결과를 봐야 되냐 하면 인풋이 들어갔을 때 리컨스트럭션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것이 일단은 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넘파이, 매플라립,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처음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배치를 만들겠습니다. 1, 5, 6만 쓰기 위해서 1, 5, 6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엠니스 데이터셋에 그것을 가지고 왔고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1, 5, 6만 가지고 오는 거죠. 인덱스를 그렇게 해서 제가 새로운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테스트 셋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치 메이커를 저희가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인풋은 784, 인코딩의 첫 번째는 500, 두 번째는 300, 그 다음 레이턴트는 2개, 디코더의 첫 번째는 300, 5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아웃풋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인풋을 다시 쓰겠죠. 여기서 한 작업은 이 쉐입과 스트럭처를 이건 저희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네트워크에 웨이트들과 바이어스들을 tf.variable로 디파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initialization 여기는 decision variable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웨이트를
1 to latent, decode 1 to reconstruct. 바이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역시나 인풋에서 인코더 1, 인코더 1에서 인코더 2, 인코더 2에서 레이턴트, 레이턴트에서 디코더 1, 디코더 1에서 디코더 2, 디코더 2에서 N 인풋입니다. 아웃풋이 아니라. 오토 인코더에는 아웃풋이 없습니다. 이것은 X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트럭처에서 여기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는 역시나, 그리고 넌은 배치 사이즈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를 X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빌드업을 할 텐데, 지난번에 인공신경망에서는 저희가 define net으로 해서 하나로 묶었었는데, 여기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나눠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 X가 들어가고 affine, 그 첫 번째 인코더 웨이터 해서 affine transformation을 하고, 여기에 non-linear activation 썼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썼고, 써서 보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쓴 거지 뭐 어떤 스페셜한 의미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인코더 1이 나오면 다시 인코더 2로 affine transformation을 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레이턴트에 가서 여기서는 그 non-linear activation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가 중요하고, 결국 인코더에서는 레이턴트를 리턴할 것이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 레이턴트를 받아서 디코더 1을 만들고, 얘를 그 non-linear activation 펑션 디코더 1을 가지고 와서 affine transformation 해서 역시나 non-linear activation 펑션, 그리고 얘를 가지고 와서 reconstruct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reconstruct를 리턴하는 것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을 할 텐데, 이것은 y가 없습니다. x만 있고 x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x를 쭉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할 텐데, 그 리컨스트럭션 된 것이, 저희의 목적은 리컨스트럭션 된 것이 타겟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역시나 스퀘어 로스를 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리그레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쓸 거고, variable 때문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이렇게 디파인을 했고, 그래서 인코더가 x가 있어서 레이턴트가 나오고, 레이턴트가 들어가서 디코더를 통해서 컨스트럭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퀘어 로스를 할 거기 때문에 x 원래 거의 정답이죠. 그리고 리컨스트럭된 y, y를 해서 빼고 제곱을 한 것을 로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치로 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리듀스 민을 해서 하나의 값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러닝 레이스로 애덤 옵티마이저를 써서 하는 것을 옵티마이저로 디파인을 한 거고, 글로벌리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은 텐서플로어는 세션에 넣고 돌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x, 여기는 y가 아닙니다. x만 있습니다. 인코더를 지나고 디코더를 지나고 리컨스트럭션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트를 할 수 있고, 옵티마이저를 돌려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각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네트워크 하나가 아니라 구별한 이유는 여기를 보고 싶어서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차원 축소가 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이터레이션을 할 텐데, 배치 사이즈, 이터레이션 횟수, 프린트를 몇 번 할 거냐, 역시나 지난번과 같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건데, 이제 세션을 열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으면 배치 메이커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배치 메이커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토 인코드는 그 플레이스 홀더에 x만 넣지 y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프린트를 250번마다 하면
이렇게 코스트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배치 머프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넣고 리컨스트럭션을 한 거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것은 진짜 X 그리고 이것은 리컨스트럭션 된 것입니다. 뭐 크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코드를 가지고 여기를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랜덤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인풋 이미지가 가지고 올 것이고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리컨스트럭션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토인코더의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리커버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저희가 바틀렉인 거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저희가 중간에 노드가 두 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1, G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플랫을 할 수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 겁니다. 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개면 3차원에, 하지만 네 개가 되면 저희가 플러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0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배치메이커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때는 저희가 그 라벨도 알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것의 색깔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는 거냐 하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는 그 엠리스트 데이터셋인데, 셋이기 때문에 784차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죠. 상당히 리던던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오토인코를 통해서 두 개로 줄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도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숫자에서 1, 5, 6이 궁극적으로는 784개의 디멘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2차원 정도면 괜찮게 구별이 되는 정도. 뭐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3개로 올려야겠죠.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저희가 할 수 있냐면 다시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여기에 G1, G2에다 값을 넣으면 forward propagation에서 여기에 값이 784개 어떤 값, 밸류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점은 저희가 여기서 점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6을 찍어서 디코딩 부분을 forward propagation하고 리쉐이핑을 해서 이미지를 한번 뿌려볼 텐데 마이너스 2, 6이면 한 이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이니까 라벨이 6입니다. 이 내가 찍은 데이터는 6에 해당하는 그룹에 있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오토엔코더의 뒷부분인 디코더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숫자 6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성해냈습니다. 창조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6이 하나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여기 있는 점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1을 하고 싶다. 그럼 1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데이터를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오토엔코더는 차원 축소의 의미도 있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리커버리가 되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제너레이션의 의미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토엔코더 실제로는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하지 않고 최근에 나온 겐이라는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기는 하지만 성능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펀더멘탈리 여러분들이 오토엔코더의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들을 알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겐이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자료라든지 인터넷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격자로도 이렇게 유니폼하게 쭉 저희가 다 임의로 점을 찍겠습니다. 이 모든 공간 그리고 이 격자에 의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격자를 이제 그 코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보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확실하게 6이고 이쪽은 확실하게 5, 이쪽은 확실하게 1입니다. 자,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뭐냐 하면 1과 6의 트랜지언트한 공간입니다. 이쪽은 1과 5의 트랜지언트한 5와 6의 트랜지언트한 곳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는 1, 5, 6이 동시에 있는. 자, 이걸 보시면 정말 1, 5, 6의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784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2차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원을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키한 그 고유의 패턴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토엔코더 설명을 한번 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빠뜨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레이턴트의 개수 노드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K-민즈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능을 보기 위해서 복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개로 했을 때 복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그러면 두 개로는 이 인풋에 키한 인포메이션을 담기에 너무 개수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하나 늘립니다. 그리고 또 복제의 성능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잘 되고 더 느리면서 잘 되는 데까지 그리고 더 느렸어도 그 성능이 확 더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거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그,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리컨스트럭션 되는 정도를 여러분들 어떤 인덱스로 만들고 그 인덱스를 플러스를 함으로써 엘보 포인트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오토엔코더의 가장 중간에 바틀렉에 있는 요련의 개수를 선정하는 또는 로어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그 개수를 결정하는 것을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오토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